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목요일 새벽 5시 30분인데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제 계좌부터 다시 열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장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한 삼성전자가 결국 24만 7,500원에 마감했고요. 전날보다 7.82%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2만 1,000원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6,471선까지 내려오며 5.8% 급락했고 유가증권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아침부터 계좌를 보신 분들은 어디까지 밀리는 건가 싶어 겁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는 공포부터 키우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제 무엇이 무너졌고 오늘 어느 흐름이 나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결국 하나겠죠? 어제 그렇게 크게 빠졌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건지 말입니다. 오늘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 초반에 어제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종가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는 흐름보다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초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반등의 크기보다 그 반등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기다려도 되는 계좌와 오히려 비중부터 살펴야 하는 계좌를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주가 방향만 잠깐 듣고 나가지 마시고 내 계좌에 필요한 대응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마감을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5만 1,500원으로 시작해서 장중 25만 4,500원까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물량을 버티지 못하면서 24만 6,500원까지 내려왔고 결국 저점에서 불과 1,000원 위인 24만 7,500원으로 끝났어요. 종가가 장중 저점 가까이에 붙었다는 건 마지막까지 매도 압력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중 한번 크게 빠졌다가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장이었다면 오늘 반등을 조금 더 편하게 기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위에서 계속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시작되더라도 한 번에 전날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흐름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은 삼성전자 하나만 봐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코스피 전체 수급을 같이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져요. 외국인이 약 3조 4,800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도 약 1조 3,2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조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냈어요. 개인이 많이 샀다는 이유로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빠져나간 날이었다는 건 분명히 부담입니다. 오늘 반등이 오래 가려면 어제 물량을 받아낸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를 줄이고 기관도 적어도 추가 매물을 쏟아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약 3조 5,60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차익 매도보다 비차익 매도 규모가 훨씬 컸고요. 이건 단순히 몇몇 투자자가 겁이 나서 삼성전자를 판 정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수와 대형주 비중을 한꺼번에 줄이는 물량이 시장 전체를 눌렀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사실도 무섭지만 더 중요한 건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 시작된 뒤에도 매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바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보다 줄어드는지 장 초반 매수로 돌아선 흐름이 오전 내내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어제 하락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9.75% 급락했고요. 반도체 장비와 부품주, 삼성전기와 SK스퀘어까지 함께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에 갑자기 큰 악재가 생겨서 한 종목만 무너진 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장기금리 부담과 반도체주 조정, 외국인의 위험자산 축소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코스피의 가장 무거운 종목부터 매도가 나온 겁니다. 이건 오늘 반등 가능성을 보는데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는 것보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변주가 함께 낙폭을 줄여야 시장의 돈이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반등 시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제 하루 동안 밤사이 악재와 외국인 매도,
프로그램 물량이 짧은 시간에 상당 부분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7%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는 거의 10% 가까이 밀렸어요. 시장 전체에서도 700종목이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로 공포가 한꺼번에 반영된 다음 날에는 추가 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낙폭을 되돌리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저점 부근에서 더 싸게 사려는 대기 자금도 생겼을 거고요. 신용이나 레버리지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면 매물의 속도 역시 전날보다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저점인 24만 6,500원 부근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매물이 늘어나지 않고 거래대금과 함께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면 단기 바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 저점을 깨는 순간에도 거래량이 폭발하고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진다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보다 24만원 중후반에서 누가 물량을 받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새벽까지 시장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의사록 안에서 어떤 문장이 강하게 해석됐는지만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 시장이 그 내용을 받아들인 뒤 미국 장기금리가 진정됐는지 기술주와 반도체가 낙폭을 줄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국내장이 그대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 반도체가 약했다고 삼성전자가 똑같이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제 한국 시장을 눌렀던 금리와 반도체 매도라는 두 가지 압력이 밤사이 더 커졌느냐 아니면 조금 진정됐느냐입니다. 오늘 국내 외국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제로 어느 가격부터 봐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어제 저점인 24만 6,500원입니다. 장 초반에 이 가격을 잠깐 깨는 것 자체만으로 다시 폭락이 시작됐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급락 다음 날에는 시초가 부근에서 손절 물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저점을 살짝 낮췄다가 되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가격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24만원 중반을 지지선으로 믿고 성급하게 물을 타기보다 매도 물량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오늘 저점은 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도가 약해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처음 확인할 구간은 25만원에서 25만 2천원 사이입니다. 어제 무너졌던 심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어제 시초가가 자리한 구간과도 가깝습니다. 주가가 이 구간을 회복한 뒤 다시 밀리지 않는다면 아침 공포 매도가 한 차례 진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제 장중 고점이 있었던 25만 4천원에서 25만 5천원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단순한 한두 호가 반등을 넘어 낙폭을 되돌리려는 힘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어제 매도하지 못한 물량과 오늘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이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장 초반 급하게 튄다고 바로 따라붙기보다 첫 번째 눌림에서 수급이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가격만 보고 있으면 한 박자 늦을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외국인 현물이에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판다면 삼성전자 반등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현물 매도가 빠르게 줄고 프로그램까지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그때부터는 어제와 다른 장으로 볼 수 있어요. 기관은 당장 큰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더라도 매도 규모만 줄여주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사야만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핵심은 새로운 매수세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느냐보다 어제 시장을 눌렀던 매도세가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셔도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저점을 지키는지 삼성전기와 장비주가 함께 반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SK하이닉스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다면 반도체 전체로 돈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반대로 두 대형
대형주가 함께 낙폭을 줄이고 장비와 후공정 종목까지 살아난다면 시장이 전날의 투매를 되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의 양봉보다 반도체 안에서 반등이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면 되는 거냐? 댓글을 봐도 복잡한 설명은 됐고 타점만 알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가격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그 가격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타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본을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에도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방향은 계속 달라질 수 있고요. 영상이 올라온 뒤 2시간이나 3시간이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거나 반대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나는 시장이 바뀌는 속도에 맞춰 달라진 가격과 수급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영상 속 가격 하나를 뒤늦게 따라가기 위한 알림이 아니라 기다릴 근거와 대응할 이유가 달라지는 순간을 확인하려고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장면별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흐름은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어제 저점을 지키고 25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돌아서야 하고요. SK 하이닉스까지 함께 반등한다면 어제 하락이 단기 과매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초가부터 강하게 뜬다면 추격 매수는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급락 다음날의 첫 반등은 전날 물린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기회를 주면서 한번 크게 눌릴 수 있습니다. 첫 상승보다 눌림 뒤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24만 6,500원 두근을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답답하겠지만 꼭 나쁜 장면은 아니에요. 전날 급락을 겪고도 추가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는 쪽과 받아내는 쪽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경우 오전 1시간 동안 거래대금이 줄면서 가격이 버티는지 보시면 됩니다. 매도 규모가 줄고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점심 이후 반등 가능성이 살아있어요. 반대로 가격만 버티고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쌓인다면 아직 아래쪽 위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제 저점을 깨고 24만 원 중반 아래에서 계속 눌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싸다는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개인이 시장 전체에서 4조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저점까지 무너지면 그 물량 일부가 실망 매도로 바뀔 수 있어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팔고 SK 하이닉스도 저점을 낮춘다면 추가 매수보다 현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저점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전부 팔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 상태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아직 수익권에 계신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오늘 반등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제 하루 만에 수익이 크게 줄었으니 오늘 조금만 올라와도 팔고 싶을 수 있고요. 반대로 다시 전고점까지 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25만 원 회복 여부와 외국인 현물 수급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회복하고 외국인까지 들어온다면 수익을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반등할수록 거래량이 줄고 프로그램 매도가 커진다면 수익 일부를 지킬 준비도 해야 합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고 수익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가져가고 어느 신호에서 지킬지를 정해둬야 실제 내 수익으로 남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본전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같은 급락 뒤에는요, 반등이 나와도 매물이 여러 번 쏟아질 수 있어요. 내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저점에서 던지거나 반대로 본전 생각에 남은 현금을 전부 넣으면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에서 크지 않다면 시장이 진정되는지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에 작은 배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반등이 왔을 때 줄일 비중과 계속 가져갈 비중을 미리 나눠두셔야 해요. 기다리는 것과 아무 기준
기준 없이 버티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여기서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현물 투자자보다 먼저 계절을 살펴보셔야 해요. 현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이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오늘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같은 방향에 돈을 더 넣는 행동이 가장 위험해요. 반등이 나와도 변동성이 줄지 않으면 레버리지 계좌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반대 매매와 증거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돌아선 뒤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새로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은 첫 양봉을 놓쳤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강한 반등이라면 한번 튀고 끝나지 않아요. 저점을 높이고 눌림에서도 거래가 버티고 외국인 현물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5% 가까이 튄다고 해도 그 상승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고점에 물릴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가격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틀렸을 때 물러설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같은 삼성전자 주주라도 계좌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특히 필요한 분들도 분명해요. 어제 급락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는데 오늘 반등해서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 분, 높은 가격에 물려 추가 매수를 고민하지만 다시 저점이 깨질까봐 두려운 분, 본업 때문에 장중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를 계속 확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살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더 미뤄야 하는지를 구분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에서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저점을 지키고 25만 원을 회복하는 순간도 보고요. 반대로 저점을 이탈하면서 기존 판단을 다시 세워야 할 때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과 기판주까지 돈이 함께 들어오는지도 살펴봅니다.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와 수급 때문에 내 대응 기준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보는 알림입니다. 자, 그러면 받아보시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데이터 알림센터 입장 방법과 함께 오늘 반등과 횡보, 추가 하락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미리 맞춰드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처음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달라진 가격과 수급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영상을 찾아다니기보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장 초반에 어제 저점을 확인하려는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어제처럼 종가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기보다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공포가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곧바로 하락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가 줄지 않는다면 반등은 짧게 끝날 수 있고 어제 저점을 다시 깨는 순간에는 제 판단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24만 6,500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둘째,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회복할 때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오는지. 셋째,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변주까지 반등이 퍼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어제의 투매가 진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가만 잠깐 튀고 수급과 주변 종목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처럼 하루 만에 계좌가 크게 줄어들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괜히 전날 팔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되고 오늘은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급락 다음날 가장 위험한
중요한 건 손실 자체보다 조급한 마음으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반등이 나와도 욕심 때문에 계획을 잊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공포에 떠밀려 계좌 전체를 던지지는 마세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흐름에서 생각을 바꿀지만 알고 있다면 어제와 같은 흔들림도 전혀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이 시작되기 전 내 계좌의 비중과 남은 현금부터 한번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가격을 움직이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까지 함께 보세요. 처음 세운 생각에 시장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시장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